자, 여러분, 최근 테슬라 커뮤니티와 X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하드웨어 3차주들의 분노 때문인데요. 아니, 차 산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구형차 취급이냐? 구형 휴대폰 취급하냐? FSD 업데이트 왜 하드웨어 4만 먼저 해주냐? 우린 버린 자식이냐? 이런 불만들이 폭주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급하게 등판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드웨어 3에서도 잘 돌아갈 거다 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차주분들의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저는 이 불안감을 단순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지연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테슬라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필연적으로 겪고 있는 성장통이자 일론 머스크가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를 넘어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속에 숨겨진 기술적 진실과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소름 돋는 미래 청사진을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상황부터 짧고 굵게 체크하고 넘어가죠. 판을 알아야 종목이 보이니까요. 자,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거죠. 하지만 오늘 화요일 장이 열리면 우리는 두 가지를 주시해야 하는데요.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여기서 자율주행 규제 철폐나 AI 인프라 지원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지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목요일에 발표될 미국 GDP 성장률입니다. 예상치가 무려 4.3포인트입니다. 전 세계가 경기 침체에 온다고 벌벌 떠는데 미국 혼자 나만 잘 나간다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테슬라한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테슬라 차는 비싼 소재거든요. 경기가 좋아야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여기에 물가지수 PC까지 2%대로 안정된다면 성장과 물가를 다잡는 골디락스가 오고 이건 테슬라에게 있어서 최고의 밥상이 차려지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 하드웨어 3의 진실을 파헤쳐봅시다. 자, 왜 업데이트가 늦어질까요? 단순히 개발자들이 게을러서일까요? 네, 아닙니다. 이건 냉정하게 말해서 물리적인 눈의 한계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3에 달린 카메라 화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120만 화소입니다. 2019년에는 이걸로 충분했죠. 그때는 자율주행이 이건 차선, 저건 사람 하고 규칙을 알려주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엔드-투-엔드 신경망 시대입니다. AI가 영상을 통째로 보고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깜깜한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앞에 뭔가 떨어져 있습니다. 120만 화소 눈으로 보면 이게 그냥 검은 비닐봉지인지 아니면 딱딱한 타이어인지 아니면 고양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픽셀이 뭉개져 보이니까요. 정보가 불확실하면 AI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을 위해 급제동을 밟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팬텀 브레이킹, 유령 제동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반면에 하드웨어 4는 500만 화소입니다. 4배나 더 선명하게 보는데요. 저거 비닐이네, 그냥 밟고 지나가자, 이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결국 무감독 자율주행을 완성하려면 이 흐릿한 시력을 극복해야 하는데 하드웨어 3은 이제 뇌 연산량으로 시력이 한계를 커버하는 극한의 최적화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업데이트가 늦어지는 건 테슬라가 여러분을 버려서가 아니고 물리적 한계를 소프트웨어로 쥐어짜내느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진짜 천재성이 나옵니다. 자, 보통 자동차 회사라면 어떻게 할까요? 칩 성능이 딸리네, 엔비디아 가서 더 비싼 칩 사와야겠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테슬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 우리가 엔비디아한테 돈을 퍼줘야 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것도 자율주행에만 미친듯이 최적화된 놈으로. 이게 바로 테슬라의 자체 설계칩 AI5의 탄생 배경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GPU는 맥가이버 칼이에요. 비트코인도 캐고 날씨도 예측하고 챗 GPT도 굴리고 다 잘합니다. 범용성이 좋죠. 하지만 그만큼 무겁고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고 무엇보다 비쌉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테슬라의 AI5는 수술용 메스입니다. 자율주행에 필요 없는 기능은 다 쳐내고 오직 주행 알고리즘만 남겼습니다. 이걸 주문형 반도체라고 하죠. 추가로 최근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특허를 보면 소름이 돋는데요. 바로 C플로트라는 독자적인 데이터 포맷입니다. 보통 AI는 32비트나 16비트의 무거운 숫자로 계산하는데 정확하긴 한데 느리고 무겁죠. 그런데 테슬라는 이걸 8비트 수준으로 압축해버립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대충 계산하고 중요한 것만 정밀하게 보자. 이게 바로 수학적 최적화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용량은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정밀도는 유지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쉽게 말해서 남들은 슈퍼컴퓨터 들고 다닐 때 테슬라는 스마트폰 하나로 똑같은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건데요.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보이실 거예요. 엔비디아 최신 칩 하나에 얼마 정도 할까요? 자,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에요. 차 한 대 값이에요. 그러면 이 차 한 대 값이 나가는 칩을 차에다가 넣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테슬라가 자체 설계한 AI5는 불필요한 거 다 뺐으니 생산 단가가 3,00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0분의 1 가격입니다. 애플이 인텔 버리고 M칩 만들어서 마진율 폭발시킨 것처럼 테슬라도 엔비디아 의존도를 끊어내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는 겁니다. 남의 칩 사다 쓰면 내 마진이 칩 회사로 빨려 들어가지만 내가 만들면 그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니까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의 상상력은 공장 바닥까지 뒤집어 엎습니다. 보통 반도체 공장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주복 같은 방진복 입고 먼지 하나 없는 클린룸이 생각나시죠? 그 공장 짓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야, 웨이퍼 어차피 밀폐 용기에 담겨서 이동하는데 왜 공장 전체가 무균실이어야 돼? 그냥 햄버거나 먹으면서 일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 싶겠지만 테슬라는 반도체 공정 자체를 자동차 조립하듯이 바꾸려고 해요. 불필요한 공조시설 다 없애고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겠다는 거죠. 이게 실현되면 칩 생산 원가는 또 한 번 혁명적으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싸고 강력한 칩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까요? 차에만 넣을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주차장에 서 있는 테슬라 차들을 한번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운전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입니다. 나머지 22시간은 그냥 자고 있죠. 테슬라는 이 잠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주차된 차 안에 있는 AI5 컴퓨터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그 순간 지구 전체를 덮는 분산형 슈퍼컴퓨터가 탄생합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데이터 센터, 이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강력한 연산 능력을 갖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내 차는 신약 개발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상청 날씨를 예측해주고 그 대가로 여러분의 계좌에 코인이나 현금을 입금해줍니다. 테슬라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바퀴 달린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배포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밸류에이션의 퀀텀 점프 구간입니다. 자, 기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워싱턴 정가로 가봅시다.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빅딜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 분위기 심상치 않았습니다. 주제는 자율주행차 규제 이대로 좋은가였죠. 원래 미국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특히 민주당은 테슬라의 무노조 경영을 싫어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요. 그런데 이날만큼은 분위기가 초당적이었습니다. 자, 왜냐? 그들 눈앞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규제 종이 뭉치를 들고 싸우는 동안 중국 자율주행차들은 이미 실리콘밸리 앞마당을 달리고 있다. 이건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다. 민주당 의원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중국 차들이 미국 도로 데이터 훔쳐가는 꼴을 못 보겠다. 데이터 주권 지켜야 한다. 자, 결국 테슬라를 돕게 만든 1등 공식은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시진핑 주석이 된 셈입니다. 외부에 적이 생기니까 내부가 단합된 거죠.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자율주행 면제 한도 상향입니다.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기존 법에는 운전대랑 페달 없는 차는 안전기준 때문에 제조사당 1년에 2,500대까지만 만들 수 있었는데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에서 로보택시를 연간 100만 대 찍어내려고 공장 다 지어놨는데 이 법이 2,500대만 만들어 하고 족쇄를 채워놨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이 숫자를 연간 8만 대, 최대 10만 대, 아니면 아예 무제한으로 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상 합의 단계입니다. 자, 이 족쇄가 풀리는 순간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업은 법적 리스크가 사라지고 무한 생산 모드로 진입합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조금 더 멀리 20년 뒤로 던져봅시다.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 제이슨 칼라카니스가 테슬라 공장을 보고 와서 충격적인 말을 남겼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테슬라가 원래 자동차 회사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도 잊고 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애플을 보세요. 원래 애플 컴퓨터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애플을 컴퓨터 회사라고 부릅니까? 그냥 아이폰 회사죠.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기차 회사지만 미래에도 노동력을 공급하는 회사로 기억될 거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 아틀라스 기술력 좋습니다. 덤블링도 하고 춤도 춥니다. 그런데 예상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억 원에 가깝습니다. 공장에 쓰기엔 너무 비싸죠. 하지만 테슬라의 옵티머스 목표 가격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입니다.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죠. 이 미친 가격 차이가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 말씀드린 수직 계열화 덕분인데요. 현대는 부품 사다 조립하지만 테슬라는 칩부터 메모리, 모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자기가 만듭니다. 원가를 10분의 1로 후려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결국 전 세계 공장, 물류센터, 그리고 가정집에 딸린 로봇은 2억짜리 아틀라스가 아니라 3천만 원짜리 옵티머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돌고 있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명 투자자 차마스 팔리히피타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논리가 좀 꽤나 그럴싸한데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합병한다. 자, 일론 머스크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테슬라 지분이 너무 적어서 의결권이 약하다, 쫓겨날 수도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AI 사업 딴 데서 하겠다고 떼쓰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스페이스X는 어떤가요? 비상장 회사고 차등 의결권 주식 덕분에 일론이 79%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두 회사를 역합병 시켜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이사회 설득하고 주주 투표하고 할 필요도 없이 합병 법인 내에서 일론은 자연스럽게 25%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테슬라의 자금력과 스페이스X의 기술력이 합쳐지는 건 덤이고요. 지구의 도로를 지배하는 테슬라와 우주 통신망을 지배하는 스페이스X가 하나가 된다. 이건 그냥 기업이 아니라 국가급 파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일론이 원하는 안전지대가 곧 완성되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드웨어 3 차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업데이트 늦다고 너무 화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테슬라는 지금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라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뇌를 개조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 당장 이번 분기 차량 인도량이 몇 대인지, 마진율이 0.1% 떨어졌는지 뭐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엔비디아로부터의 독립, 전 세계 차량의 슈퍼컴퓨터와 로봇을 통한 노동시장 독점이라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거대한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삐걱거림도 있고 딜레이도 있고 욕도 먹겠죠.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애플이 인텔을 버리고 M칩으로 세상을 바꿨듯이 테슬라는 AI5 칩과 옵티머스로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서핑보드를 챙기고 기다리면 됩니다. 눈앞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마시고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이 압도적인 생태계를 한번 믿어보시는 걸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사실 이미 알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저는 여러분이 이 시장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전달드린 정도예요. 공개된 정보들을 보기 좋게 나열해드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대한 부의 이동,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이 고급 정보들은 시장의 깊은 곳, 저 차갑고 어두운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저는 9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바닥에서 굴러가면서 많이 벌기도 했지만 많이 잃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건 솔직히 하나였어요. 주식시장 진짜 어렵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설명만 잘한다고 해결이 되나? 사람들이 이해는 해도 계좌는 안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시청자분께서 메일로 이런 걸 하나 보내셨어요. 이해하기는 쉬운데 이걸 실전에서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겠고, 이걸 안다고 해서 내 계좌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자, 그 메일을 받고 딱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아,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럼에도 좀 어렵구나.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하나를 결정했는데요. 뭐 유망 종목 준다, 텔레그램 들어오면 타점 준다, 뭐 이런 리딩방 그런 얘기 절대 아니고요. 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 뉴스를 정리해서 날짜별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렵다, 시간이 없다, 출근하느라 못 본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정리해둔 이 자료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차트 공부 열심히 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차트 실제 주식 차트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바이와 셀 표시가 나와 있죠. 자, 이거 뭐냐? 선물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이 AI가 지금까지의 주식시장 흐름과 매일 바뀌는 경제 이벤트들을 반영해서 매수, 매도 신호를 표시해주는 이 AI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 흔들릴 때 제일 많이 당합니다. 그럴 때 이 템플릿이 지금은 들어가면 위험한 구간인지, 지금은 매도세가 강해지는 구간인지,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인지 이런 것들을 나침반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지표를 좀 사용해본 결과 대략 97% 수준으로 굉장히 일관성이 좋았고요.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도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원래 이런 템플릿이 밖에서 돈 받고 공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몰래 조용히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저도 이 시장에서 오래 굴러봤지만 멘탈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도 사람이라 뉴스 하나, 기사 하나에 흔들릴 때가 있고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템플릿을 써가면서 시장과의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전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인생 역전, 일확천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도 적지만 꾸준한 수익, 그리고 손실이 크신 분들은 원금 회복까지 가는 길에 이 작은 선물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제 주식 시황 자료 비공개 파일들과 이 AI 지표 템플릿 어떻게 공유받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채널 아직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에 시황 정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비공개 파일, AI 보조지표 템플릿이 필요하신 분들은 보조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지표가 알려준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종목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개 다 필요하시면 두 개 다 남겨주셔도 되고요. 지표 받아도 사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 부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다 같이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이거 유료 아니야? 결국 텔레방으로 초대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조용히 여러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시황 정리 파일이 필요하다. 댓글에 비공개 파일, 나는 AI 보조지표 템플릿이 필요하다. 댓글에 보조지표, 나는 다 모르겠고 그냥 종목만 받고 싶다. 댓글에 종목 이렇게만 달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한 번에 50%, 100%씩 먹는 시대도 아니고 무작정 버티는 게 정답인 시대도 아닌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걸어가야 합니다. 자, 지금 댓글 다는 거 1분도 안 걸리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받아가셔서 투자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